아버지가 내 팔에 새긴 십자가 문신이 42년 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1975년 서울 변두리 겨울 찬바람이 스며드는 단칸방에서 김철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폐결핵이 그의 몸을 갉아먹은 지 벌써 2해가 지났죠. 기침을 할 때마다 나오는 핏방울들이 그의 남은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8살 민호와 6살 준호가 아버지 곁에서 떨고 있었고 2살 수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불에 달군 바늘 끝에 먹물을 묻혀가며 큰아들 민호의 팔목에 조심스럽게 십자가를 그려넣기 시작했죠. 아이가 아파서 울음을 터뜨리자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잃어버리면 꼭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차례가 되자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아픈 것을 참는 모습을 본 준호는 이를 악물고 견뎠죠. 철수는 같은 십자가를 준호의 팔목에도 새겨 넣었습니다. 두 형제의 팔목에 똑같은 표시가 새겨졌습니다. 수진이도 해야 하는데. 철수는 잠든 막내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죠. 아직 너무 어려요. 나중에 하세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철수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막내딸의 팔목에도 같은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기는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한 채 보채기만 했죠. 이걸로 너희들을 찾을 거야. 아빠가 꼭 찾을 거야. 철수의 다짐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들만이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울고 있었죠. 민호는 팔목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만지며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준호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수진이는 어머니 품에서 계속 보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죠. 남편이 남긴 빚과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집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키울 수는 없었어요. 형아, 배고파. 준호가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사흘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죠. 민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뭔가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8살 아이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울었다는 게 분명했죠. 민호야, 준호야. 엄마가 너희들을 잠깐 다른 곳에 맡겨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야. 밥도 잘 주고 공부도 시켜주는 곳이야. 어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아원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거죠. 다음 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중년의 수녀님이 내려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요? 준호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가 막내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죠. 수진이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미국에 있는 좋은 가족한테 갈 거야.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안 돼요. 우리 같이 있어야 해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웠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와 수진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팔목에 문신을 꼭 쥐며 아버지의 약속을 되새겼죠. 꼭 찾을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죠. 민호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와 준호는 나란히 누워서 울었습니다. 형아, 아빠 말씀대로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물었어요. 민호는 팔목에 문신을 쓰다듬으며 그럼 아빠가 약속하셨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20살이 된 민호는 고아원을 나와 사회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름철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팔목에 십자가 문신이 드러났고 면접관들은 하나같이 인상을 찌푸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새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결국 민호는 긴팔 셔츠만 입게 되었어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긴팔을 고집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문신을 숨기는 게 더 중요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내려간 준호는 형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호는 용산구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했지만 동료들은 달랐어요. 우연히 팔목에 문신을 본 한 동료가 수군거렸습니다. 야, 쟤 조폭 아니야? 문신 봤어? 그런 소문이 돌면서 민호는 더욱 움츠러들게 되었죠. 준호는 부산에서 작은 횟집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일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며 서빙을 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바닷가에 나가 앉아서 울곤 했습니다. 형, 나 문신 지우고 싶어. 어느 날 준호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봐. 취업도 안 되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신 제거 병원을 알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병원 앞에 서면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를 꼭 찾을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문신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25살에 영희와 결혼했습니다. 영희는 착한 여자였지만 민호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왜 자꾸 수진이 얘기만 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영희가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30살에 지혜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당신은 작견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현재를 살아야죠.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준호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딸 지혜만이 준호 곁에 남았어요. 세월이 흘러 민호는 40이 넘었고 준호도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진이를 찾고 있었지만 단서는 전혀 없었어요. 입양기관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형, 우리 정말 수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물었을 때 민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팔목의 문신이 아직도 선명했으니까요. 태평양 건너편 시애틀에서 수진 킴벌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수진은 마크와 캐롤 킴벌리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양부모는 수진을 친딸처럼 키웠고 한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한국말로 중얼거리곤 했는데 깨어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이지?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지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시애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성에 맞았어요. 특히 혼자 있는 환자들에게 유독 마음이 갔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투병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28살에 마이클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결혼했습니다. 마이클은 수진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두 아이 에밀리와 데이빗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 수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캐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수진이 양아버지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마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왔어요. 내가 언젠가는 물어볼 줄 알았어. 이걸 보렴. 입양 서류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호와 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게 형들이 있었다고?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떠올랐어요. 형아라고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 말이죠.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나한테 오빠들이 있대. 한국에 2명의 오빠가 있다고. 마이클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찾아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보자. 수진은 한국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민호와 준호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수진은 점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무리였나 봐. 40년이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은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팔목에 뭔가를 그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아팠지만 참아야 했고 꼭 찾을 거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깬 수진은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봤어요. 희미하지만 십자가 모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봄 수진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딸 에밀리가 16살이 되면서 문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문신 하나 하고 싶어. 에밀리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안 돼. 문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엄마도 팔목에 있잖아요. 에밀리가 수진의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어요. 평소에 긴 팔로 가리고 다녔는데 딸이 알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팔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십자가 모양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흔적인데 양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문신일까? 수진은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어릴 때 새겨진 거라 흐릿해진 걸까요? 갑자기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꼭 찾을 거야. 수진은 용기를 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수진 킴벌리입니다. 팔목에 있는 이 십자가 표시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국에 민호, 준호라는 오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팔목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댓글 몇 개만 달렸을 뿐이었어요. 수진은 역시 무리였나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찾던 수진이인가요? 보낸 사람은 김대현이라는 25살 청년이었어요. 대현은 민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공유한 글을 보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던 거죠. 아빠, 이 사진 좀 보세요. 대현이 스마트폰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줬을 때 민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여자의 팔목에 있는 십자가는 자신과 준호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완전히 일치했어요. 이게 정말 수진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수진이를 찾았어. 부산에 있던 준호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 정말이에요? 진짜 수진이에요? 두 형제는 밤새 수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간절하게 소통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오빠들과의 대화에 밤을 새웠죠. 정말 저희 여동생이 맞나요? 민호가 영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신은 수진의 답장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민호와 준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새겨주신 문신이에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문신만으로는 부족했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민호와 준호도 동의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팔목에 문신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수진이일까? 40년 넘게 품어온 희망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준호는 부산 횟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언니는 간호사구나. 착한 일을 하고 있네. 준호는 수진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시애틀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마이클은 아내를 격려해줬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오빠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미국에서 살아온 40년의 삶과 한국에 있는 가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2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먼저 결과를 확인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검사 결과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과 민호, 준호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준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검사 결과가.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우리 친여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형제는 말문이 막혔어요.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수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문신이 똑같은데.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라고 자책했고, 준호는 그럼 진짜 수진이는 어디 있는 거야라며 막막해했어요.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는데 혈연이 아니라니요. 이상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수진은 다시 입양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어요. 서류에는 동일한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민호, 준호와 달랐지만 아버지는 같았던 거죠. 수진은 급하게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이복남매라고 서류에 적혀 있어요. 민호와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럼 수진이가 정말 우리 여동생이 맞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복남매라는 사실이 그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각자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복 남매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 이유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수진 생각을 했어요. 이복 여동생이라도 가족은 가족인데. 하지만 40년 넘게 상상해온 완전한 가족 재회와는 달랐습니다. 아내 영희는 남편의 고민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 횟집에서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수진이한테 먼저 연락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도 뭐라고 말하지? 하며 망설였습니다. 딸 지혜가 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아빠, 고모 만나러 안 가요? 수지는 시애틀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마음이 한국에 가 있었어요. 정말 가야 할까? 마이클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지할게. 아이들도 이해할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 두 오빠와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꿈에서 깬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혈연이 완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 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잖아. 수지는 민호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저는 45년을 기다렸어요. 이복 남매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 아버지가 갖고 같은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수진의 메시지를 본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한국에 온다고 해. 준호도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수진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이클과 아이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엄마, 꼭 행복해지세요. 딸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는 민호와 준호가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팔 셔츠를 입었습니다. 팔목의 문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말이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정말 꿈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찾아주신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두 형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동양인이지만 서구적인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이었죠. 그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준호를 발견한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자신들의 팔목을 확인했어요. 똑같은 십자가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빠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투른 한국말이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민호와 준호가 달려가서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우리 수진이야. 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공항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2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만남은 꿈만 같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을 민호의 집에서 보냈어요. 영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수진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가족이 아니었네요. 우리도 가족이었고요. 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을 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고 옛날 사진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둘째 주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횟집을 쉬고 수진을 부산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걸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언니 생각하면서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도 많이 외로웠구나. 미안해요. 서투른 한국말이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눈물을 말려주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세 번째 주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는 날이었어요. 민호와 준호는 매년 제사를 지냈지만 수진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팔목에 문신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다시 만났어요. 약속하신 대로 찾아주셨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이 오빠들에게 데려다 주셔서.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확실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수진은 술을 잘 못 마셨지만 이날만은 특별했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요. 수진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초부터 가족이었어. 그냥 헤어져 있었을 뿐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모아주셨어라고 말했어요. 한 달의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이별하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매년 한국에 올게요. 그리고 오빠들도 미국에 놀러 오세요. 수진이 약속했습니다. 민호와 준호도 약속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자. 수진이 탄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두 형제는 팔목에 문신을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찾아준 기적의 표시였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수진은 정말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마이클과 아이들까지 함께 왔어요. 민호와 준호의 가족들과 함께 큰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준호가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목에 작은 십자가, 문신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진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한국에 2명의 오빠가 있고 미국에 가족이 있어요. 두 나라에 모두 제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김철수의 마지막 약속은 42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지만 그 약속은 정말로 지켜졌습니다.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 진짜 기적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가 오히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숨기고 싶은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